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요 평균을 구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얘를 구하는 게 불가능하죠. 공문 내리고 조사받고 다시 올려가가지고 그 평균 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관님 한 요즘 해서 옆에 진짜 친한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경일고 학년부장하고 자기하고 동창이냐. 전화를 해. 야, 빠르게 너네 학교 평균만 좀 알려줘. 이렇게 얘기한 거야. 너네 학교 것만 평균을 좀 알려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추정할 때는 표본을 이렇게 많이 뽑지 않습니다. 딱 하나 뽑습니다. 표본을 하나 뽑고 그러면 이 경일고 학교 학생들의 평균이 있을 것이고 요 학교 학생들의 분산이 있을 것이고 요 200명에 대한 맞죠? 요 학년 200명에 대한 표준 편차가 있겠죠? 자, 얘도 표본의 평균이고 표본의 분산이고 표본의 표준 편차죠. 그래서 기호는 요거를 씁니다. 근데 얘네들은 어떨 때 썼어? 지금 이렇게 여러 개 뽑았을 때를 표현하는 거였죠. 얘랑 구분하기 위해서 얘네는 다 소문자를 씁니다. 그래서 요렇게 씁니다. 요거는 의미가 뭐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표본을 여러 번 뽑지 못하고 딱 한 번 뽑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표본을 딱 한 번 뽑은 거야. 자, 그러면은 요 평균이 예를 들어서 170이었어. 그러면은 그래도 이거랑 똑같을 리는 없잖아. 이 사람이 빠져나갈 궁리를 한 겁니다. 한 165에서 175 사이쯤에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한 거야. 요렇게 얘기하는 거를 뭐 한다고 얘기한다? 추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찾은 그냥 한 표본의 평균에다가 플마 5를 했죠.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를 계산했죠. 자, 이제 요거를 조금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해볼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이 말이 맞을 확률이 있겠죠. 실제 요 평균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근데 이 평균이 요 사이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 주무관이 한 말이 맞는 말이죠. 근데 실제 평균이 176이면 요 사람이 한 말이 틀린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말, 이 추정의 값이 얼마나 맞냐, 틀리냐를 따져내는 표현을 신뢰도라고 합니다. 자, 신뢰도라는 거는 내가 한 말이 추정이 맞을 확률이죠. 신뢰도를 100%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풀마 한 150 해버리면 되죠. 맞잖아. 20cm에서 150이니까 320cm 사이에 전국 고등학생 키의 평균은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한 거야. 신뢰도는 거의 100%에 가깝죠. 이게 틀릴 리는 없잖아. 근데 이 자료가 의미가 있어. 잘리겠죠. 평균 구해오라고 했더니 선생님 장관님 한 20cm 이상 320 이하 되지 않을까? 이거 얘기하니 미친놈이죠.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자료가. 자, 그렇다고 해서 되게 좀 잘 있어 보이려고 169 이상 171 이하 정도 될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 그럼 장관님이 대충 봤을 때는 자료가 좋구만 하실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틀릴 확률이 너무 높죠. 모집단의 평균이 요거 벗어날 확률이 되게 높잖아. 그거를 적당 수준으로 신뢰도랑 이거 자료의 가치를 조정합니다. 적당히 해야겠죠. 너무 신뢰도에 추정해도 안 되고 너무 좀 예쁜 값,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추정하면은 이거는 살짝 맛이 간 사람이죠. 이거는 틀릴 확률이 거의 100%죠. 경일고가 뭐라고? 맞죠? 경일고 평균 170이 뭐라고? 그거 평균에서 저기 있을 리가 없죠. 자,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할 건데, 자, 그러면은 요 X바의 분포를 볼 겁니다. 자, X바의 분포가 이렇게 됐을 때 여기 X바의 평균이 있겠죠? 아니지, 이거 X의 분포를 볼 겁니다. X의 분포. 그러면은
원래라면은 여기가 x바가 와야 되고 원래라면 여기가 s가 와야 되죠. 맞습니까? 자, 근데 여기에서 수학적으로 살짝 변형을 하는 거면 요것만 살짝 변형을 줄 겁니다. 현실에서는 거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수학적으로는 얘를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주로 씁니다. 얘를 주로 씁니다. 얘를 주로 씁니다.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주로 쓰는데 요거는 조금 받아들입시다. 근데 얘가 안 나왔을 때는 얘를 쓰기도 합니다. 자, 이제 조금만 여러분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다 얘 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얘를 몰라서 얘를 찾는 과정이죠. 모집단의 평균을 몰라서 걔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올 리가 있습니까? 없죠. 평균도 모르는데 분산은 어떻게 알고 표준편차는 어떻게 알아? 시그마 값 자체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여기 교재에서는 아니면 우리 지금 교육 과정에서는 교육 목적상 얘는 모르는데 얘를 알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하죠. 근데 문제를 그렇게 냅니다. 모집단은 평균은 모르는데 표준편차는 아는 상황을 줍니다. 그러면 얘를 써야 됩니다. 요거를 썼을 때 값이 훨씬 정확하게 나옵니다. 근데 가끔 현실성 있는 문제를 내기 위해서 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쟤를 안 주고. 그럼 대신해서 얘를 써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어쨌든 표준편차는 요걸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분포라는 건 어차피 그래프죠. 여러분 좌표 평면에 그래프 그릴 겁니다. 맞죠? 172인데 모집단의 평균 M은 여기 어딘가에는 분명히 있겠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어딘가에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내가 측정의 값 신뢰도를 표시하기 위해서 어떤 느낌으로 해주냐면은 한번 이 믿음직한 신뢰도를 95% 정도를 하고 싶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요 넓이를 0.95를 만들어 보는 거야. 플마하고 추정하는 넓이를 0.95를 만들어 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M이 이 좌표 평면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있을 확률은 이 내가 추정한 요 노란색 바깥에 있을 확률은 얼마가 돼? 5%가 되죠. 요 가운데 있을 확률이 95%가 되겠죠. 이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요 넓이가 0.95가 되게 하려면은 요 절반의 넓이가 0.4750이 돼야 되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쟤를 표준화했을 때 여기가 0.4750이 돼야 되죠? 책 맨 뒤에 가봅시다. 답지가 있네. 그 앞에. 빠른 답 앞에. 표준정규분포표에서 넓이가 0.4750 찾아봅시다. 가운데 좀 오른쪽 밑에쯤에 있죠? 1.96인가? 여기가 1.96이 되면은 요 넓이가 0.4750이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표준화한 게 내가 지금 170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 됩니다 라고 내가 추정할 거죠. 그럼 요 지점이 170 플러스 알파일 거고 요 지점이 170 마이너스 알파겠죠. 자, 그럼 요 지점을 표준화했을 때 170 대신에 x바를 씁시다. x바 플러스 알파를 표준화했을 때 값이 얼마가 돼야 돼? 1.96이 돼야 되죠. 그래서 x바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x바 분의 루트 n분의 시그마 한 개 1.96이 돼야 되고 그러면 알파가 얼마가 나와?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나오죠. 그게 요 추정입니다. 다시 추정식으로 가볼까? 180쪽에 가운데 보면은 신뢰도 95% 신뢰 구간으로 추정했을 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뭔지 모르는 요 모집단의 평균은
내가 하나 뽑은 이 표본의 평균값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인데 그 알파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죠? 얘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추정하면은 내가 측정한 값 요 사이에 m이 있을 확률이 95%는 된다는 소리입니다. 맞죠? 그러면은 제법 쓸만하죠. 95% 신뢰도 정도면. 신뢰도를 조금 더 높여 99% 해놨죠. 99%면은 전체 넓이가 0.99가 돼야 되고 안쪽의 넓이가 0.4950이 돼야 되죠. 한 번만 더 볼까 잠깐. 0.4950 찾아봅시다. 딱 떨어지는 건 없을 겁니다. 4951을 찾읍시다. 2.58이죠. 돌아와 봅시다. 개수가 이해가 되죠? 저기 2.58이 나와 있죠. 지금 내가 굳이 표를 찾으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부 문제에 따라서 신뢰도 90%로 추정하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뭐 신뢰도 85%로 추정하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 90%면은 얼마여야 돼, 넓이가? 0.9여야 되니까 절반의 넓이가 0.45여야겠죠? 그게 아마 옆에 작은 표로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전체 표가 있진 않고. 그러면은 요 개수를 바꿔가면서 써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에서 지금 책에는 그런 용어가 없긴 한데 저 1.96짜리, 2.58짜리 저 부분을 동그라미 치고 선생님은 요거를 수업할 때 신뢰 상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신뢰 상수라고 부를게요, 그냥. 쟤를 계속 부를 표현이 필요하죠. 신뢰 상수는 신뢰도가 몇 %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수죠. 표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신뢰 상수라고 표현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최대값에서 최소값 사이를 두 개를 빼면은 요 길이가 나오죠. 요거를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오른쪽에 있네요. 네모 박스에서 신뢰 구간의 길이 되어 있죠. 요거 2배 해놓은 거 보입니까? 이거 2배가 아니고 여기에서 얘를 뺀 겁니다. 길이니까. 그러면 저거 2배가 되죠. x반은 서로 소거되고. 밑에 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기 때문에 제일 큰 거에서 제일 작은 거 뺀 값이 나와 있습니다. 밑에 참고 살짝 봅시다. 참고 별표 칠까? 그 신뢰 구간의 길이 밑에 있는 참고. 자, 내가 추정하는데 표본의 크기가 일정하대. 그러면 얘가 안 변한다는 소리죠. 자, 이제 신뢰도가 높아지면 누가 바뀌죠? 방금 전에 선생님이 표현한 거 신뢰 상수가 바뀌죠. 95%에 때 1.96이죠. 99%에 2.58이었죠. 그러면은 신뢰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요거 개수가 어떻게 상수가 더 커지죠. 아까 얘기했죠. 내가 100% 만드는 방법. 그냥 저거 한 100 해버리면 되죠. 근데 얼토당토하는 필요 없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얘가 크면 클수록 구간의 길이는 길어지겠죠. 그게 나와 있습니다. 신뢰도가 높아지면은 신뢰 상수가 커지고 라고 하나 더 적어줄까? 신뢰 상수가 커지고 그러면서 기간의 길이가 길어진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분모에 있으니까 역수돼서 반대로 짧아지겠죠.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 보면은 조금 더 쉽습니다. 자, 모집단은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하나도 안 알려줬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아까 표현을 살짝 잘못한 게 시그마 대신에 S를 씁니다. 그 83쪽을 먼저 봅시다. 필수 8번. 필수 8번을 먼저 보면은 모집단이 평균을 모르는데 표준 편차를 알죠. 첫 줄 보면은 맞습니까?
이게 문제를 위해서 조금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실적이진 않습니다. 맞죠? 모집단의 평균을 모르는데 편차도 못 구하고 편차 제곱도 못 구하고 분산도 못 만들고 표준편차도 원래 못 만듭니다. 맞잖아. 주무관한테 평균도 모르는데 그 모집단에 40만 명의 표준편차 물어보면 더 심각한 거 절대 모르겠죠. 근데 그건 안다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문제를 위해서.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n개를 추출했습니다. 그 n개의 추출에 해서 누구를 추정한다? 요 m을 추정하는데 요게 어렵습니다. 말이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n개를 이미 추출한다고 했고 요 앞에서도 n개를 이미 추출한다고 했죠. 근데 여기는 n개의 추출을 몇 번 한 거다? 딱 1회 한 겁니다. 그래서 표본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본 요 n개 추출한 요 n개의 평균이 스몰 x바라고 얘기합시다. 자, 그럼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정도 제가 있을 거다라고 추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모집단의 평균은 지금 95%로 추정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95% 신뢰 상수를 얼마 쓰라라는 걸 이런 식으로 보통 알려줍니다. 자, 요거를 그래프로 표현하면은 요 말이죠. 요 넓이가 0.95라는 거죠. 그러니까 1.96을 쓰라는 소리죠.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시그마를 알죠. 이렇게 추정했는데 두 개를 뺀 게 얼마래? 여기에서 요거 뺀 거. 요거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했는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0이죠. 걔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1.4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요거는 뭐 연산하면 되죠. 요게 대부분의 문제가 요렇게 나옵니다. 다시 필수 7번으로 갑시다.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건전지의 수명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고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그래서 100개를 이미 추출했는데 진짜 100개를 뽑은 겁니다. 건전지에. 그래서 그 100개를 평균 내봤어. 그랬더니 1000시간이래. 요게 1000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100개를 여러 번 뽑은 게 아니죠. 맞죠? 그 다음에 그 녀석의 표준 편차를 구해봤더니 50시간이랍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모집단의 전체 평균을 추정하려면은 95%로 추정하려면은 1000시간 95%라고 한다면은 1.96에 루트 n 100이니까 10분의 시그마. 그렇게 추정을 해야 되죠. 수학적으로는 이게 더 정확하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저 시그마가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S를 쓰기도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확률과 통계 교재에 있는 문제는 대부분이 이겁니다. 일상생활은 99.9%가 요겁니다. 맞죠? 얘네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요걸로 구합니다. 현실은 요렇습니다. 근데 수학적으로는 요게 더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둘 다 나와 있어. 누구 써야 돼? 얘를 써야 됩니다. 우리 수학 문제를 풀고 있죠. 더 정확한 걸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없을 때는 요걸로 근사해서 풀기도 한다라는 게 지금 저기 설명 표시해줄까? 충분히 크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없으면 저거 쓰는 겁니다. 여기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S를 쓰기도 한다. 똑같이 근사하시면 분석되면 되고 계산하면 되죠. 대부분이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줍니다.
자, 모뷸의 추정은 우리 1학년 친구들만 다음 주에 합시다. 모뷸의 추정은 1학년 친구들만 다음 주에 하고 고3은 요거 안 들어갑니다. 아예 X 쳐도 됩니다. 그리고 연습 문제도 좀 표시를 할까? 410번, 412번 X 치면 됩니다. 고3은 크게 쳐도 됩니다. 고1은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요거까지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문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하나만 좀 더 보여줄게요. 스텝 2가 두 문제인데 두 개 다 해주면 안 되잖아. 신뢰도를 건든 문제가 없네. (405번) 한번 풀어볼까 지금 다들? 405번 한번 풀어볼까?